안녕하세요. 레벨업 첫 번째 컨퍼런스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레벨업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있는 강지연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저는 스토리지 솔루션 입출력 파이프라인 가속화와 개발 범위 간의 균형 잡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 합니다. 이번 주제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backend.ai 스토리지 프록시는 무엇이고 어떻게 입출력 파이프라인을 가속화하였는지, 두 번째, 국내외 유명 스토리지 벤더사들의 스토리지 솔루션을 backend.ai에 어떻게 통합했는지, 마지막으로 네뎁 통합 구축 사례를 간략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우선 backend.ai 스토리지 프록시란 무엇인지 알아보기에 앞서 여러분들께 간단한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프록시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프록시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요? 네, 모두 아시겠지만 대리라는 의미죠. 스토리지 프록시, 저장 공간을 대리한다? 네,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겠죠? backend.ai 스토리지 프록시는 클라이언트 단에서 오는 많은 요청 중 데이터와 관련된 요청들을 처리해주는 컴포넌트입니다. 즉, 사용자가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셋이나 모델을 특정 폴더에 저장하거나 로컬 환경에 내려받거나 지울 때와 같은 요청들을 스토리지 프록시에서 받아서 처리하게 되는데요. 머신러닝과 딥러닝 학습 과정에서 필요한 대용량의 파일 업로드나 다운로드를 스토리지 프록시에서 핸들하기 때문에 매니저 서버의 부하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 스토리지 프록시 내에서는 내부적으로 스토리지 벤더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전송, 스캔, 복사와 같은 기능들을 10분 활용하여 입출력 시 속도를 최적화할 수 있는데요. 현재 2109 버전에서 정식 지원하는 스토리지는 유명 스토리지 벤더사인 퓨어 스토리지, 네뎁을 비롯해 오픈소스 스토리지 플랫폼 파일 시스템인 cepfs, xfs 등이며 앞으로도 많은 협업을 통해 늘려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리소스 그룹별로 여러 개의 스토리지를 둘 수 있는데요.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 다양한 스토리지를 backend.ai에서 손쉽게 접근하고 쓸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편한 컴포넌트 같아 보이지 않나요? backend.ai 스토리지 프록시는 API 패키지, 서버 모듈, 설정 파일, 그리고 각 스토리지 솔루션별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특히 설정 파일에서 스토리지 솔루션별로 필요한 값들을 입력해서 설정에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리지 솔루션별로 독립적인 패키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새로운 스토리지를 도입할 때 의존성 문제 없이 빠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솔루션별 패키지는 스토리지 노드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스토리지 노드별로 다수의 가상 폴더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스토리지 노드는 볼륨과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상 폴더나 볼륨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은 스토리지 솔루션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스토리지 프록시에서는 볼륨의 사용 가능한 용량과 현재 사용량, 그리고 볼륨에서 입출력 작업이 이루어질 때 초당 입출력 처리 개수, 스루풋과 같은 성능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가상 폴더 안에 파일 통계,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와 같은 파일 관련 작업과 폴더 생성, 삭제, 공유, 복사와 같은 폴더 관련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스토리지 프록시는 이처럼 볼륨, 폴더, 파일에 이르기까지 스토리지에 관련된 모든 요청들을 매니저 서버를 대신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스토리지 프록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어보셨는데요. 이제 이쯤이면 스토리지 프록시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을 것 같으니 스토리지 솔루션과 백엔드.ai 스토리지 프록시를 어떻게 통합했는지 얘기해 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내외 유명 스토리지 벤더사로 잘 알려진 퓨어 스토리지와 네뎁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스토리지 솔루션과 백엔드.ai 스토리지 프록시를 통합할 때에는 세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스토리지 솔루션의 구조를 파악하고 그 다음 백엔드.ai 스토리지 프록시에서 볼륨에 해당하는 부분과 스토리지 솔루션 간의 연결 포인트를 지정하고 마지막으로 스토리지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API를 호출하여 세부 기능을 구현하게 됩니다. 스토리지 솔루션 구조는 주로 스토리지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API 문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퓨어 스토리지 플래시블레이드의 경우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뎁 온탭은 조금 다른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스토리지 벤더사별로 구조가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구조 자체를 변경할 수는 없겠죠? 때문에 백엔드.ai 스토리지 프록시의 볼륨과 적절한 연결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퓨어 스토리지 플래시블레이드의 경우 볼륨이 아닌 오브젝트 스토리지라고 하는 데이터 스토리지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파일 스토리지에 익숙한 사용자들을 위해 플래시블레이드 하위에 위치한 파일 시스템 중 하나, 즉 오브젝트를 지정해 백엔드.ai 스토리지 프록시 내 볼륨으로 매핑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파일 시스템과 볼륨이 매핑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네뎁 온탭의 경우 볼륨이 존재하지만 볼륨보다 작은 단위인 큐트리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백엔드.ai 스토리지 프록시 내 볼륨을 네뎁 온탭의 볼륨이 아닌 큐트리와 함께 매핑하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매핑을 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핑 작업 이후에는 과정이 매우 간단한데요. 각 스토리지 솔루션별 패키지를 생성하고 ABC 모듈, Abstract Base 클래스에 정의된 함수들을 스토리지 솔루션의 API를 활용해 구현하고 테스트 모듈을 생성해서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구현 작업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물론 구현 과정이 그리 간단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구현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잠깐 살펴봤던 네뎁 통합 구현 사례를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그러기에 앞서 네뎁 온탭 구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뎁 온탭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물리적인 저장 공간에 가깝고 위로 올라갈수록 논리적인 저장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물리적인 저장 공간은 디스크이고요. aggregates부터는 논리적인 저장 공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논리적인 저장 공간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모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볼륨 단부터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맨 위에 위치한 큐트리가 백엔드.ai 스토리지 프록시 내 볼륨과 매핑이 되도록 설계를 했는데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볼륨이 아닌 큐트리와 매핑한 것은 이따 슬라이드를 진행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네뎁 XCP라고 하는 CLI 소프트웨어도 백엔드.ai 스토리지 프록시에서 활용하였는데요. 네뎁 XCP는 네뎁이 아닌 다른 스토리지에서 네뎁 스토리지로 데이터를 옮기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하고 네뎁 스토리지 내 빠른 데이터 스캔, 동기화, 미러링, 파일 통계와 같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백엔드.ai 스토리지 프록시의 주요 기능인 성능 지표, 파일 통계, 폴더 복사, 폴더 삭제와 같은 작업에 사용되었습니다.
백엔드.ai에서는 새로운 스토리지 솔루션을 통합할 때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스토리지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최적화 기능을 10분 활용하되 사용자의 경험을 과도하게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현을 할 때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인데요. 네뎁의 최적화된 기능으로는 관리자 유저를 위한 별도 메뉴를 만들어 시각화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스토리지 성능 지표를 볼 수 있는 패널을 제공하되 일반 사용자들도 접근할 수 있는 폴더 메뉴와 관련된 기능들은 이전 인터페이스를 바탕으로 구현해 심리스한 사용자 경험을 얻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관리자 유저에게만 제공되는 네뎁 온탭 플러그인 페이지인데요. 각 패널에서는 볼륨 관련 정보나 네뎁 온탭에서 제공하는 Q트리에 대한 정보, 현재 사용량, 성능 지표, 퀄리티 오브 서비스와 같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화면에서는 두 개의 볼륨이 마운트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네뎁 볼륨이 아닌 네뎁 볼륨 안에 Q트리의 사용량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Q트리와 볼륨이 백엔드.ai의 볼륨이 매핑이 된 것이니까요. 특히 성능 지표의 경우 입출력 작업이 일어날 때 오른쪽 버튼 Update Now를 클릭하면 현재의 초당 입출력 작업 횟수나 스루풋, 레이턴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출력 작업이 없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 많은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경우 또는 파일을 삭제할 때는 성능 지표에 변화가 일어나겠죠? 다음은 일반 사용자들도 접근할 수 있는 폴더 메뉴인데요. 볼륨 안에 여러 개로 존재하는 가상 폴더 내부에 있는 파일들과 파일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내부 구현은 스토리지별로 다르게 되어 있겠죠? 이렇게 폴더 생성이나 폴더 복사, 폴더 삭제 모두 백엔드.ai를 접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보셨을 인터페이스인데요. 모두 기존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똑같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즉, 사용자는 어떤 스토리지를 사용하더라도 내부 구조를 알 필요 없이 간편하게, 심리스하게 쓸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두 번의 스토리지 벤더와 백엔드.ai 스토리지 프록시 통합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두 번의 과정을 거치며 얻은 교훈이 있다면 바로 바퀴를 다시 발명하지 말자입니다. 물론 스토리지 벤더사에서 제공하는 API의 모든 기능을 백엔드.ai에서 보여주면 좋겠죠. 하지만 API를 제공하는 스토리지 벤더사에서 이미 자체적으로 훌륭한 GUI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모든 기능을 백엔드.ai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구현한다면 API 버전이 바뀌었을 때 또다시 API 버전이 바뀐 대로 그 하나하나를 고쳐야겠죠. 그렇게 되면 개발 범위도 매우 늘어나게 되겠죠. 따라서 모든 기능을 백엔드.ai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구현하기보다는 사용자가 가장 자주 쓰는 기능들을 위주로 구현하는 것이 개발 범위를 현명하게 정하는 요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토리지 솔루션 입출력 파이프라인 가속화와 개발 범위 간의 균형 잡기에 대해서 구축 사례와 함께 얘기해 보았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스토리지 벤더사와 협력하여 머신러닝, 딥러닝 통합 플랫폼으로서 더욱 편리한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니 백엔드.ai의 다음 스텝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활약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